안녕하세요. 자, 우리 여행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들어가서 처음 실시되는 교과목인데요. 이번 시간에 저하고 같이 할 것은 1단원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여행의 의미, 그리고 여행의 종류, 그리고 여행의 영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저는 비거울 수업평가 지원단에서 지리교사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김인철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여행을 다녀온 게 있어요. 그래서 다녀온 여행기를 한번 같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선생님이 울릉도와 독도를 다녀온 여행기를 영상으로 만든 거고요. 그 중에 오늘 울릉도 영상을 잠깐 여러분하고 같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목표를 보면 여행의 다양한 의미와 종류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여행이 개인의 삶과 세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학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비아토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행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여행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이런 의미로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여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영어는 우리가 영어로 travel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라틴어로는 travail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고생이라는 뜻이에요. 고생. 그런데 어떤 고생이냐?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노동의 고생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 구약에 나온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이 여자에게 내린 그 출산의 고통, 산고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 어원상으로 봤을 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 고생, 즉 그냥 일반적인 고생이 아니라 상고와 같은 그런 고생.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도착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 여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여행이 시작된 것이고요. 삶이라고 하는 큰 여행길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권태로운 일상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여행은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역시 우리 인간들은 여행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경관과 자연경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문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연경관은 거기에 대비해서 자연 상태 그 자체로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문경관과 자연경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텍스트, 세상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 즉 교과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텍스트를 읽고 경험하고 거기에서 자신이 스스로 지혜를 구성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여행자를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5단계의 여행자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행을 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세상 속에서 자기만을 바라보는 사람. 세 번째로는 세상을 관찰한 결과에서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사람. 네 번째는 체험한 것을 자기 속에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관찰한 것을 체험하고 동화한 뒤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것을 행위와 작품 속에서 기필코 되살려 나아가는 사람, 즉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체는 자신을 이 5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은 이 5가지 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마야 안젤루라고 하는 인권운동 가시죠. 이분은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행길이면 그 여행길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행의 의미를 함께 찾아갔으면 합니다. 여행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분류하는 뭐 동기나 대상지, 관심 대상, 대상경관, 여기 지금 그다음 교통수단, 해서 뭐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항공여행, 뭐 진행 주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여기 가나, 기억니은, 디귿에는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네. 요거는 이제 단기여행, 장기여행이니까 기간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고요. 교통수단이니까 우리 걸어서 하는 도보여행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하는 여행이라든지 또는 뭐 철도를 이용하는 철도여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행은 그러면 어떻게 흘러왔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8세기에 보면
예, 우리 통일신라 시대 대표적으로 이제 승려였던 해초가 8세기 인도를 거쳐서 이슬람 지역에 이르는 세계를 여행하고 왕호 천축국전을 남겼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례로 들고 있고요. 물론 뭐 기원전 4세기경에는 가스트로노미아라고 해서 일명 식도락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앞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13세기에는 마르코 폴로가 이 동방견문록을 작성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세기, 16세기 들어오면서 신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콜럼버스, 마젤란, 바스코다가마, 디아스 이와 같은 그 탐험가들에 의해서 신항로가 개척된 그런 또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이제 접어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주로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그 귀족 가문들의 자제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것들을 우리가 그랜드 투어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요즘에 일종의 하나의 이제 유행이라면 유행인데요. 갭 이어라고 해서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 바로 진학을 하지 않고 좀 쉬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그런 해를 가지는 것을 우리 갭 이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 다양한 종류의 여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이러한 여행을 우리가 하고 나면 어떤 이 여행은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살펴보면요. 자, 우리 그 중국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길을 여행하고 만 명의 벗을 사귀어라. 여행의 유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다음으로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여행은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살펴보면요. 뭐 친화력, 유연성, 관찰력, 열린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능력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여기는 다양한 게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세계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다든지 또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든지 또는 배려심을 키울 수 있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이제 우리 모차르트인데요. 모차르트는 그 많은 그 여행을 통해서 음악에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거는 우리 그 해리포터의 저자인 우리 롤링도 여행을 통해서 이 해리포터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여행의 의미와 여행의 종류 그리고 여행의 영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한번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의 의미, 아까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행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여행의 생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 예측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유연한 수용력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이해력과 배려 그리고 협력하는 그런 마음을 키울 수 있고요. 무엇보다 본인의 치유와 행복이 또 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험과 도전 그리고 용기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행의 종류를 구분해 봤었죠. 그래서 여행의 종류는 다양한 지표에 의해서 여행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죠? 아까 뭐 기간에 따라서 뭐 단기간이냐 장기간이냐 교통수단에 따라서는 뭐 도보 여행이냐 뭐 자동차 여행이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우리 역사 속의 여행. 그죠? 시간에 따라서 여행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17세기에 우리 귀족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그랜드 투어나 또는 이제 최근에 갭이어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차르트가 프랑스 여행을 많이 다녀서 그걸 음악에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작은 별 변주곡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반짝반짝 작은 별 아시죠? 네, 이 노래가 작은 별 변주곡입니다. 네, 프랑스 민요인데요. 파리를 여행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그 프랑스 민요의 영감을 받아서 12개의 변주를 붙여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 르 꼬르비지에라고 하는 또 유명한 우리 또 건축가가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많은 여행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이 영감을 건축 아이디어에 반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잠재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무한한 어떤 그 가능성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 때 여행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얻고 영감도 얻고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확인학습으로요. 우리가 한번 풀어볼 내용은 나에게 여행은 땡땡땡이다. 왜냐하면 땡땡땡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향. 아까 우리 친화력도 얻을 수 있고 했잖아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나열해보고 자기가 여행을 통해서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 즉 나는 이러이런 능력을 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디를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과 그 이유를 한번 써보는 그런 활동을 확인학습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의 참고 문헌인데요. 우리 여행지리는 우선 천재교육에서 나온 교과서를 사용했고요. 니체의 여행, 니체의 주의 여행을 통해서 본 그의 삶과 철학이라고 하는 연구 논문과 그리고 이제 EBS 뉴스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시고 또 좀 더 폭넓게 공부하셨으면 해서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1단원의 두 번째 단원인 교통수단의 변화와 여행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서태동 선생님이 나와서 해주실 겁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지만 어쨌든 서로 화이팅하고 힘냅시다. 화이팅!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옆에는 저희 비코울 수업평가 지원단이 늘 함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힘냅시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